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복소에서 파트 D에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장을 차는데 저희가 이제 복소 해석의 주요 부분이 복소 적분이죠. 이제 매개 변수 복소 수일 때 어떻게 적분하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메인 토픽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선적분입니다. 선적분은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적분을 하는데 이 매개 변수 z가 복소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 선적분이 어떻게 표시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복소 평면에서 선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소 선적분은 선적분이긴 한데 이 이제 적분하는 매개 변수가 복소수죠. z가 이제 복소수예요. 그렇죠. 그럼 fz가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fz는 u가 이제 x하고 y에 대한 함수고 그렇죠. 이제 여기 허수부도 x와 y에 대한 함수죠. 그렇죠. dz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fz는 얘가 되고 dz는 이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분배 법칙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실수부가 되고 그렇죠. 실수부가 되고 얘가 허수부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이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분을 선적분을 복소 선적분을 구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이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요. 여기 보면 경로 C가 있고요, 경로가 있고 영역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영역은 뭐가 되냐면 경로 C를 포함해야 된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로다. 첫 번째 점이 Z0고 두 번째가 Z1이다. 이러면은 이 영역 D는 이 경로를 포함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열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경계를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영역이 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얘도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고 영역이 다 될 수 있죠. 열려 있으니까 이제 이걸 포함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예, 포함하지 않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경로 C라고 그러고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을 D라고 그러죠. D라고 그러는데 열려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단순 연결됐다는 게 뭐냐 하면은 단순 연결됐다는 거는 우리가 벡터 미적분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 연결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열린 영역 그렇죠. 열린 영역 D 내의 임의의 한 점을 그렇죠. 한 점을 영역 D를 영역 D 그렇죠. 영역이죠. 영역 D 내의 이제 패곡선을 수축시켜 패곡선을 이제 수축시켜서 이제 이미지 한 점을 우리가 얘를 이제 뭐라고 Z라고 하면은 Z로 이제 수축시켜 Z까지 패곡선 수축시켜서 Z점 Z까지 이제 수축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단순 연결됐다고 하는데 수축시킬 수 있을 때 그렇죠. 킬 수 있을 때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위에 거 보면 위에 거는 우리가 이게 영역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열린 영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 이런 영역인데 이 영역에 이미 한 점을 잡아요. 이 Z라고 하죠. 그렇죠. 한 점을 Z 여기까지 됐고 그렇죠. 영역 D 내의 패곡선 영역이 D 내의 어떤 패곡선 그렇죠. 아무 패곡선이나 괜찮아요. 어떤 패곡선 이렇게 있죠. 그렇죠. 얘를 계속 수축시켜 가지고
우리가 Z0, Z까지 우리가 수축시킬 수 있죠. 이렇게 수축시킬 수 있을 때 얘를 단순 연결돼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단순 연결 안 돼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원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 중간에 환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 말대로 열린 영역이죠. 이 D라고 하면은 D 내 임의의 한 점 우리가 얘를 Z라고 하면은 이 D 영역 내에 폐곡선이 뭐 이게 있겠죠. 이게 있으면 그렇죠. 얘를 수축시킵니다. 수축시켜 가지고 계속 수축시켜서 수축을 시키는데 수축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D에 속하지 않죠. 그렇죠. 이 폐곡선이 D 영역 내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단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폐곡선이 D를 벗어난다 이거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D 영역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단순 연결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 한 점을 Z로 잡으면은 이 폐곡선이 이 영역을 다 포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도 포함해야 되고 얘도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냐? 왜 안 되냐 하면 얘를 포함하지가 않죠. 그렇죠? 이 폐곡선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포함하는 이 폐곡선이 되는데 두 개 다 포함하는 이 폐곡선을 그렸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 D에 속하지 않으니까 얘도 단순 연결이 안 된다 그렇죠. 뭐 수축을 해가지고 Z까지 수축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폐곡선이 우리가 영역 D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도 단순 연결이 안 된다 이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순 연결이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단순 연결되는 이 영역 내에서 그렇죠. 이 영역 내에서만 우리가 이 경로가 있을 때 C가 Z0하고 Z1이 있을 때 C를 따라서 FZ, DZ 이거 복소 적분하면은 이 경로가 많죠.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뭐 경로도 있을 거 그렇죠. 그래서 경로가 Z0에서 Z1으로 가는 D 내에서 경로가 Z0에서 Z1으로 가는 이 경로가 무수히 많을 건데 이 경로에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 점과 끝점만 알면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로에 상관없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죠. 경로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영역 D가 단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영역 안에서 복수 함수가 해석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은 우리가 경로에 상관없이 일단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C고 얘가 C1, C2라고 하면은 C1 FZ, DZ하고 C2의 FZ, DZ 다 같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로에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수 적분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단순 연결된 이 영역이 그렇죠. 단순 연결된 열린 영역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 복수 함수 해석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우리가 이 경로들이 경로에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 점과 끝점으로 우리가 복수 적분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뭐 형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경로에 상관없이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만으로 복수 적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단순 연결 D인데 비해석적인 경우 해석적이 아닌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영역 D가 단순 연결 이제 열린 영역이 되죠. 얘는 그렇죠. 열린 영역이 되는데 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Z0에서 Z1으로 우리가 이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하게 되면 C고 얘가 뭐 C1이고 얘가 C2라면은 C하고 그렇죠? C1하고 그렇죠? C2하고 C2를 따라서 적분한 거하고 다 어떻게 다 다르다 이거 다 그렇죠? 경로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적분 값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 연결 열린 영역인데 이거는 안 되면 적분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이게 반드시 성립해야 되고 성립하는데 해석적인 게 성립할 복수함수가 얘가 해석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첫 번째 과 이렇게 구했었죠. 그렇죠. 위에 거 제일 처음 과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 t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곱하면은 dx dy 되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z 다시 t가 되고 dt가 되고 그렇죠. 매개 변수 t는 이제 매개 변수의 어떤 적분값이고 그렇죠. f도 t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딱 경로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c를 zt로 형태로 나타내고 그 z-t를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되고 이쪽에 그 zt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럼 나오죠. 비적분 함수가 그렇죠. t에 대한 비적분 함수가 나오고 t에 대한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에서 이제 1 플러스 i까지죠. 그럼 복소 평면에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뭡니까? 0에서 1 플러스 i는 z죠. z. 그 z에 대한 실수축이고 복소평면이 z 허소축인데 0에서 1 플러스 i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이 경로가 이런 직선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로도 있어요. 여러 경로가 있죠. 그렇죠. 경로에 상관이 없으려면 우리가 일단 이 경로를 포함하는 이 영역 이 열린 영역 D를 우리 D는 이제 영역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열린 영역을 하나 설정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얘는 이제 열린 영역이 되고 단순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단순 연결이 되고 두 번째는 얘가 이제 해석적인지 알아보면 되죠. 그렇죠? Z제곱은 모든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1 플러스 i까지 z제곱은 해석적이니까 얘 실수처럼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z3승에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죠. 얘는 이제 단순 d가 이제 이 d가 우리가 설정한 영역 d가 이제 단순 이제 열린 연결이 됐고 그렇죠. 연결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z제곱이 모든 원래는 이제 이 경로에서만 해석적인 모든 이제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인 게 좋죠. 평면에서 이제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다 그렇죠.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이다 그렇죠. 해석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로에 구애받지 않고 처음점과 시작점과 끝점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i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i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i부터 i까지니까 이제 복소 평면을 그려보면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실수축이죠. 실수축의 뭐 z의 실수축이죠. 이 z의 이제 범위니까. 그리고 이게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0이고 마이너스 i가 여기고 그렇죠. i가 여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경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경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을 열린 공간, 단순 열린 공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죠. 성립하고 근데 얘가 지금 이 단순 열린 공간 안에서 비해석점인 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z 있고 제로에서 비해석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경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i에서 i까지 z분의 1에 d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ZT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냐면은 ZT는 우리가 D를 아무거나 잡을 수 있죠. D를 우리가 이렇게 잡지 말고 그러면은 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얘가 지금 이 경로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원으로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원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로로 갈 수 있는 이 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원으로 잡아서 Z를 갖다가 exponential it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t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그렇죠? 반지름이 1이고 그렇죠? 반지름이 로라고 할게요. 반지름이 로니까 로는 이제 i보다 커야 되겠죠. 이 반지름이 로고 얘가 0에서 2파이까지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은 z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의 exponential it분의 1이 되고 그렇죠. 로분의 1의 exponential minus i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dz는 어떻게 됩니까? dz는 i 로의 exponential i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i부터 i까지 z분의 1 dz는 인테그랄 z분의 1이 이거죠. 그렇죠. 그 로분의 1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t고 그렇죠. dz가 이거니까요. 이게 d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i 로의 exponential it의 d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적이지 않을 때는 zt를 항상 이런 이제 원으로 잡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d가 되죠. 그렇죠. d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약분이 되고 얘도 약분이 되고 그러니까 t가 0에서 2파이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i에 t가 되고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얘는 2파이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zt를 이제 나타내자. 경로를 그렇죠. zt는 그러니까 경로가 아니고 이제 이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영역의 경계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역의 경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로라고 할 수도 있죠. 경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엄격한 영역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경계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고, 그리고 dz도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나타냈고,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경로를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정해줬어요. 그러면은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경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예 정해줬죠. 그렇죠.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imaginary z고 그렇죠. 경로가 반지름 1이고 중심이 제로인 단위원이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게 반식의 방향이다. 또 이것도 다 정해줬네요. 반식의 방향이니까 0에서 2파이 되고 그렇죠. 얘는 얘가 반지름 1인 이런 경로 위에 있다. 그렇죠. z가 이 경로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z를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z는 1 곱하기 exponential i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동그라미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시작해가지고 끝점이 똑같죠. 시작점과 그러니까 끝점이 똑같은 패곡선이란 거예요. 그렇죠. 동그라미를 하는 거는 그렇죠. 패곡선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패곡선이고 이걸 좀 더 이제 이 반식의 방향일 수도 있고 얘가 시의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얘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반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렇죠. 시계 방향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표현 안 하면 반식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 안 하면 반식의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다 이죠. 이거 표현 안 합니다. 보통 이걸 화살표 표현 안 하면 일반적으로 반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 위에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제 로가 안 붙었다는 것 뿐이죠. 그렇죠. exponential it에 1에다가 i의 exponential it에 dt가 되고 그렇죠. 얘가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그렇죠. 0에서 2파이까지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가 이제 dz를 하면은 i의 그렇죠? exponential it 이렇게 되니까 dt 이렇게 되니까 얘가 2파이 i 이렇게 똑같죠? 위에 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문제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가 이건데 지금 반지름이 로고 중심이 z0인 원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이게 경로죠. 이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준 거고. 그럼 얘를 지금 적분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경로가 이렇게 되죠. 복소 평면에 그려보면은 경로가 지금 이게 실수고 그렇죠? 이게 허수가 됩니다. 허수가 되고요. 제로고 이게 이렇게 허수가 되겠죠. 허수가 되고 z0가 있고요. 그 반지름이 로인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경로라 이거 이렇게 그렇죠? 경로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죠? 이게 뭐 z다 그렇죠? z면은 이게 지금 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인데 얘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되지? z 이 경계를 우리가 이제 복수 나타내면 z z0가 이게 길이가 로고 그렇죠? 이 평각이 t죠. 그렇죠? 주각이 t죠. 그렇죠? 이게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가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패곡선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렇죠. C에다가 z-z0의 m승의 dz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dz인데요. 얘가 지금 m이 그렇죠. m이 0보다 큰 정수일 때는 m은 정수라고 할게요. 정수일 때는 우리가 이 영역에서 그렇죠. 어떤 그 경로를 포함하는 임의 영역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영역을 잡았을 때 영역에서 이 영역은 이제 단순 열린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석적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m이 해석적이고 그렇죠? 해석적인데 m이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수 같은 경우는 비해석적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게 분모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z0에서 비해석적인 점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m이 이제 0, 1, 2, 3 이런 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태그라이 되고 z-z 제로의 m승의 dz인데 그렇죠? 얘는 이제 해석적이라는 거는 경로에 무관하다는 경로에 무관하다 그렇죠? 무관하니까는 얘가 지금 어디입니까?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 A에서 돌아서 A까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A에서 A까지 Z-Z0 그렇죠? 시작점이 끝점 시작하고 시작점하고 끝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해석적이면은 M의 DZ가 돼서 얘는 어떻게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제로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 끝점이 같으면 적분하면 제로니까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가 z 마이너스 z 제로에 그렇죠. 얘가 뭐 k를 마이너스 m이라고 그러면은 k 승분의 1에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대로 해보면 어떻게 돼? 이것도 세 개로 나눠야 되는데 먼저 이제 해볼게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z 마이너스 z 제로에 1의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z0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제로를 우리가 얘는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이 경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얘는 얘가 t에 대한 얘는 이렇게 되겠죠. 로의 exponential it가 되고 dz는 로의 i의 exponential it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냐? t가 0에서 2파이까지고 그렇죠. 얘가 지금
로의 exponential it 이렇게 되고 1이 되고 곱하기 로의 i의 exponential it의 dt 이렇게 되니까요. 얘가 다 약분되고 2파이 i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m이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이제 비해석적인 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곱에 1의 dz 이렇게 되는데 위에 거지 이용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2파이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 집어넣으면 로 제곱에 exponential 2it에다가 1에다가 로 i의 it의 dt 이렇게 되니까요. 로가 하나가 날라가고 얘도 하나만 날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로분의 i가 되고 그렇죠. 그러나 0에서 2파이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it의 dt 이렇게 되는 얘가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그렇죠. 0이 되고 m이 마이너스 1일 때면 2파이 i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z 마이너스 z0의 m dz가 2파이 i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얘가 제로가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문제는 이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실수부죠. 실수부. z가 복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z를 이제 우리 x 플러스 iy라고 하면은 fz는 우리가 리얼 z의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0에서 1 플러스 2까지 그러니까 복소 평면을 이렇게 나타내보면 z가 0에서 1 플러스 2까지죠. 그렇죠. 이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z가 돼서 0에서 1 플러스 2i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경로가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역 D라고 잡으면은 여기서 이 적분이 우리가 이제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할 건지 아니면 이 경로에 따라 틀린지 이걸 알아보려면 얘가 해석적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해석적인지 아닌지 복수함수 알아보는 게 코시 리만 방정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시 리만 방정식이 방정식을 만족해야지 얘가 해석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얘는 지금 u가 x고 v가 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ux는 1이고 vy가 0이죠. 이것부터 안 맞죠. 그렇죠. 코시 리만 방정식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로에 따라 틀린데 지금 시작점과 끝점만 줬기 때문에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답이 뭐가 되냐면 복수함수 fz가 비해석적이기 때문에 0에서 1 플러스 2i까지의 정확한 경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적분을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될 거고 그 문제를 저희가 그럼 바꿔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경로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적분값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1 플러스 2i까지 그렇죠. 그러면 경로가 이런 경로다. 예를 들어서 C다. 이렇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를 갖다가 이제 T에 대한 매개변수를 나타내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ZT를 어떻게 나타내? ZT를 T 더하기 2IT 이렇게 나타내. 얘가 뭡니까? 얘가 지금 이제 기울기가 2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DZ가 1 플러스 2i의 d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t는 0에서 1까지죠. 그렇죠. t는 0에서 t가 1까지 그렇죠. 지금 x가 t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테그랄 뭡니까? 이거 지금 뭡니까? 적분하라고 했죠. 그렇죠. c에다가 이게 실수부를 이제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x인데 x가 t니까 t가 되겠고 얘는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1 플러스 2i의 dt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2i가 나가면 1 플러스 2i가 되고 얘가 2분의 1의 t제곱에
0에서 1까지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2i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 i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이런 경로 한번 볼까요? 얘 같아가 우리가 이게 실수고 이제 실수부고 이 복소평면입니다. 그렇죠? 얘가 허수부면은 얘가 지금 1,2i까지 그렇죠? 이건데 여기인데 여기 가는 게 1로 갔다가 이쪽으로 하는 거죠. 이 경로가 틀리죠. 그렇죠? 만약에 해석적이라면 1하고 2하고 경로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C를 갖다가 C2를 갖다가 우리가 이 가는 거 있죠. 이거 얘를 우리가 C21이라고 그러고 얘를 C22라고 그러면은 얘는 C21 더하기 C22죠. 그렇죠? 그래서 C2에다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C1에다가 REZ에 DZ 더하기 C21이죠. 21이고 그렇죠? C22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C21 이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Z가 어떻게 되냐면 T에 T로 나타내면은 얘는 그냥 T가 되고 그렇죠.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까지 되고 C22는 ZT로 나타내면 Y가 변하죠. Y가 그렇죠. 그래서 Y가 지금 얘 같은 경우 ZT가 되고 I가 되고 T가 되고 그렇죠. 0에서 T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T가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T가 0에서 1까지가 되고 얘는 이제 X인데 X가 지금 T잖아. T고 그렇죠. 얘가 그리고 얘 DT, DZ가 지금 DT죠. 그렇죠. DT가 되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DT가 되고 그렇죠. 얘가 DT가 될 거고 그렇죠. DT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2까지고 그렇죠. 이거 X죠. 그럼 지금 X가 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죠. 그렇죠. Z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IT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1이고 그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면은 얘는 이제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두 개 틀리죠. 그렇죠. 경로에 따라서 틀리다.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이 공간에서 얘가 해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 경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각 경로마다 계산을 해줘야 되고 경로에 대한 저희가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은 적분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뒤에서 이제 증명하거나 이럴 때 이 복소 적분의 절대값이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이제 간단하죠. 얘는 C에다가 FZ, DZ인데요. 얘가 이렇게 되죠. C에다가 절대값 FZ에다가 DZ 이렇게 되고 그렇죠. FZ의 최대값이 M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C에다가 M에 DZ 이렇게 되고 M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면은 얘가 M이 되고 인테그랄 C에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가 경로 길이죠. 그래서 얘가 ML이 돼서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렇죠. 이게 비적분 함수의 최대값이고 경로 길이 그러니까 절대값은 말로 쓰면은 복소 적분의 절대값은 그렇죠. 절대값은 이 비적분 함수의 절대값과 경로 길이를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ML 방정식입니다. 이게 M이고 이게 L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ML 부등식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복소적분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복소적분이 복소수에서 이제 복소평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적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복소적분이라 하면은 이제 매개변수가 복소수인 적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소적분을 구할 때는 저희가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경로에 이제 의존하는지,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시작점하고 끝점에 의존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경로를 포함하는 이 우리가 설정한 영역이 이제 열린 영역이어야 되고 단순 연결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조건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영역 안에서 이제 복수 함수가 해석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로에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만을 가지고 복수 적분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이 경로를 포함하는 이제 영역이 단순 연결이 돼야 되고 열린 영역이 돼야 되는, 이거는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비해석적일 때는 우리가 이 경로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이 경로를 매개 변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된다. 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